당신은 오늘 몇 번이나 웃었나요? 출근길 카페 직원에게,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내뱉은 팀장에게도 당신은 아마 미소를 잃지 않았을 겁니다. 단 한 번도 날것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하루 종일 완벽하게 포장된 사람으로 살아온 거죠. 그런데 그 하루의 끝,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이 문제입니다. 당신을 가장 오래 기다린 사람이 건네는 오늘 어땠어? 라는 한마디에 왜 그렇게 차갑게 굳어버리는 걸까요? 편해서 라는 말 한마디로 넘기기엔 이 안에 담긴 심리학적 진실이 너무 무겁습니다. 우리가 왜 낯선 사람에게는 온화하면서 정작 소중한 사람 앞에서는 무너지는지 그 이면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뇌가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내심이나 친절함을 성격의 문제로 여기지만 사실 이것들은 에너지 소비의 문제입니다. 사회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이를 자아 고갈 이론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는데 핵심은 간단합니다. 인간의 자기조절 능력은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처럼 쓸수록 줄어든다는 것이죠. 불합리한 요청에도 침착하게 응대하고 지루한 회의에서 집중력을 유지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앞에서 표정 관리를 하는 것. 이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배터리를 갉아먹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배터리를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의식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사회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관계의 우선순위를 계산합니다. 잃으면 곤란한 관계와 잃어도 큰 타격이 없는 관계로 나누는 거죠. 직장 상사나 처음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는 불쾌한 감정을 철저히 억누릅니다. 이 관계에서 나쁜 인상을 주면 실질적인 손해가 생기니까요. 반면 오랜 친구나 가족에게는 그 계산이 느슨해집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도 떠나지 않는다는 무의식적인 전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배터리가 바닥난 상태로 집에 들어온 당신에게 가족의 따뜻한 관심은 충전이 아닌 추가 방전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힘들었지? 밥은 먹었어? 이런 말들이 사랑의 언어라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극도로 고갈된 뇌는 이것을 처리해야 할 또 하나의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결과가 바로 나중에, 피곤해, 잠깐만 이라는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죠.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감정 자원이 이미 다른 곳에서 전부 소진되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놀랍게도 이 문제의 뿌리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뇌가 안전한 애착 대상에게 유독 날카로워지는 현상에 주목해 왔는데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닌 신뢰의 역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줄 것이라 믿는 사람 앞에서 비로소 가면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가면을 벗은 그 자리에 하루 종일 꾹꾹 눌러왔던 날것의 감정들이 그대로 터져나오는 거예요. 낯선 사람 앞에서는 화가 나도 웃었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뇌가 판단하는 겁니다. 자아 고갈 상태에서는 낯선 사람보다 친한 사람에게 거절 반응이 훨씬 강하게 나타납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거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만 친한 사람에게는 그 비용이 없다고 뇌가 계산하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느끼는 상대에게만 진짜 감정을 드러내는 구조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스위스 정신분석학자 칼 융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융은 인간의 심리 구조에서 그림자라는 개념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억압된 감정과 욕구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내면의 어두운 면을 가리킵니다. 낮 동안 완벽한 사람의 탈에 쓰고 살수록 그 이면에는 더 짙고 무거운 그림자가 쌓여갑니다. 타인 앞에서 억눌렀던 짜증, 분노, 좌절감, 불안이 어딘가에 고여있는 거죠. 문제는 이 감정들이 무한정 압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풍선을 계속 불다 보면 가장 약한 부분이 터지듯이 억압된 감정은 반드시 출구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출구가 되는 곳이 바로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 가장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에요. 당신은 하루 동안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유지하느라 쌓인 감정의 잔해를 가족과 연인에게 쏟아내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편해서라는 말 뒤에 숨어있는 진짜 메커니즘입니다. 이 패턴이 무서운 이유는 오랫동안 반복되면서 관계를 조용히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이해합니다. 오늘 힘들었나 보다 하고 넘기죠.
한편 이 일이 매일 반복되면 상대방의 마음속에 조금씩 다른 감정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항상 받아내야 하는 쪽인가? 이런 생각들이 켜켜이 쌓이는 거예요. 차갑게 대했던 당사자는 다음 날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정해지지만 상처는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서히 굳어갑니다. 감정적으로 가장 의지해야 할 관계가 역설적으로 가장 많이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거죠.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자랐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에 이런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받았을 겁니다. 밖에선 얌전하게, 남들 보는 데서 울면 안 돼.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아닌 감정을 숨기는 기술을 익힙니다. 불편한 감정이 생겼을 때 그것을 건강하게 처리하는 법이 아니라 일단 참고 덮어두는 방식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런 성장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매우 성숙하고 예의 바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갈등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안쪽에서는 조절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밖에서 쌓인 감정들이 처리되지 않은 채 축적되다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에서 한꺼번에 방류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것은 하루의 끝과 집의 시작 사이에 작은 전환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 딱 1분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밖에서의 역할에서 집에서의 나로 전환되는 짧은 버퍼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 짧은 시간이 뇌에게 지금 모드를 바꿀 것이라는 신호를 줍니다. 두 번째는 가까운 사람에게 쓰는 연어의 온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에게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를 자연스럽게 쓰면서 왜 가족에게는 이렇게 어색할까요? 관계가 깊어질수록 기본적인 예의의 언어가 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쓰는 친절의 10%만 가까운 사람에게 적용해 보세요. 말 한마디의 온도가 달라지면 관계의 온도도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말하는 연습입니다. 지쳐서 차갑게 굴기보다는 지쳤다는 사실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많이 소진됐어. 30분만 혼자 있다가 나올게. 라고 말하는 것은 차갑게 외면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신호를 상대방에게 줍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보고 나서 당신 곁에 제대로 있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이 차이가 관계를 지키느냐, 서서히 무너뜨리느냐를 결정짓기도 합니다. 오늘은 낯선 사람에게는 한없이 다정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 무너지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우마이스터의 자아 고갈 이론이 말하듯 우리의 감정 자원은 무한하지 않고 융의 그림자 개념이 짚어내듯 억압된 감정은 가장 안전한 공간에서 분출됩니다. 그리고 그 안전한 공간이 바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사실이 이 문제를 더 복잡하고 아프게 만드는 거죠. 편해서라는 말은 진심이겠지만 그 안에 감정관리의 실패와 무의식적 방치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는 길에 현관문 앞에서 딱 1분만 멈춰보세요. 그 1분이 관계의 온도를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